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은 정말 뜨거운 기업이죠. 코인베이스, 티커는 COIN.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봅니다. 네, 오늘 이 COIN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텐데요.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보면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연초 대비 46%나 올랐고 지금 주가가 375달러면 52주 최고가에도 거의 다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적만 보면 쉽게 설명이 안 되는데 주가는 막 폭등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 간격을 메우는 숨은 호재가 뭘까?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번스타인 같은 투자은행의 최신 리포트부터 또 토큰인사이트의 2025년 1분기 리포트,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공식 실적 자료까지 좀 다양한 자료들을 교차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 좋네요. 오늘 목표는 명확해요. 한쪽에선 암호화폐 아마존이다 이런 극찬이 있고 다른 한쪽에선 이거 고평가 버블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이 양쪽의 근거를 팩트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보면서 우리 구독자님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장을 열광시킨 그 아마존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최근 번스타인에서 코인베이스를 암호화폐 금융 서비스의 아마존이라고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무려 510달러로? 네, 510달러. 와, 이건 월가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 거의 지금보다 35%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렇게까지 좋게 보는 거죠? 그 평가의 핵심 근거를 파고들면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규제. 이 가장 짙었던 안개가 걷히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규제 문제. 정말 암호화폐 시장 발목을 몇 년째 잡아온 가장 큰 족쇄였잖아요. 이게 풀리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최근 미국 상원에서 지니우스 액트라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이 통과됐어요. 아, 그 법안. 저도 기사에서 봤어요. 네, 이게 뭐냐면 불법과 합법, 그 경계에 있던 스테이블 코인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시장의 판도를 바꾼 사건이거든요. 근데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 코인 USDC의 공동 개발사이자 최대 수혜자예요. 아, 실제로 회사 수익의 거의 절반이 이 USDC 관련 활동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회색지대에서 사업을 하다가 드디어 정부로부터 여기까진 괜찮아 라는 공식적인 신호를 받은 셈이네요. 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호재군요. 그 이상이죠. 규제가 명확해졌다는 건 단순히 리스크가 줄었다 이걸 넘어서 이제 전통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이나 신규 상품 출시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의미니까요. 성장의 고속도로가 열린 셈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두 번째 성장 동력에 불을 붙였습니다. 바로 공격적인 M&A로 시장 자체를 삼키는 전략입니다. M&A라면 최근에 있었던 그 큰 건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인 대리빗을 무려 29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인수했습니다. 이건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였어요. 4조 원. 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규모네요. 근데 이게 그냥 거래소 하나 더 인수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나요? 옵션 시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현물 거래, 그러니까 그냥 사고 파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세계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 사람들은 리스크를 해지하거나 더 복잡한 전략을 쓰기 위해서 선물하고 옵션을 필수적으로 활용하거든요. 아하, 코인베이스는 기존의 현물, 선물 시장의 강자였는데 이번 인수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마지막 퍼즐, 이 옵션 시장의 절대 강자까지 품에 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단순한 앱에서 이제는 월가의 큰손들이 찾는 전문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완벽하게 진화했다. 이런 상징적인 사건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현물, 선물, 옵션까지 말 그대로 모든 걸 거래할 수 있는 에브리띵 엑스체인지가 되어가는 거죠. 와, everything exchange. 그리고 그 결과가 세 번째 근거, 즉 진짜 돈이 들어오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채택이죠. 기관의 채택이라면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된 이야기겠네요? 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있잖아요. 그 ETF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수탁 업무의 90% 이상을 코인베이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 90%요? 네.
이건 마치 은행들이 자신들의 금을 한국은행 금고에 맡기는 것과 같아요. 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금고주기가 된 거죠. S&P 500 지수에 편입된 최초의 암호화폐 기업이라는 그 상징성도 빼놓을 수 없고요. S&P 500 편입은 진짜 월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는 증표니까요. 그렇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월가에서 비트코인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됐던 걸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죠. 맞아요. 그때 비트코인을 디지털 튤립이라고 폄하했던 JP 모건 같은 곳들이 이제는 코인베이스의 인프라를 사용해야 하는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과거의 랠리가 개인들의 투기였다면 지금의 상승은 바로 이런 기관들의 진짜 돈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인 거죠. 와, 규제 리스크 해소, M&A를 통한 사업 확장, 그리고 기관 자금 유입까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빈틈없는 성장 스토리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기댄 신기로는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당장 시장이 꺾이면 이 장점들이 다 소용없어지는 거 아닌가. 실제로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서 여전히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제 동전의 뒷면, 코인베이스가 안고 있는 명확한 리스크들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토큰 인사이트 리포트나 밸류에이션 자료들을 보면 이 화려한 성장 스토리 뒤에 숨겨진 함정들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첫 번째 리스크는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주가가 시장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점, 즉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변동성. 네, 예를 들어 볼게요. 2025년 1분기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한 22.8% 하락한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 코인베이스 주가는 30.6%나 급락해서 $172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보다 더 크게 흔들리는 거죠? 시장의 방향성에 너무 크게 좌우된다는 거군요. 수익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거래량 변동성은 정말 살인적이에요. 1분기 중에 하루 거래량이 $125억 치솟았다가 시장이 얼어붙으니까 $14억 곤두박질 치기도 했어요. 와, 하루아침에 매출이 거의 9분의 1 토막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결국 암호화폐 시장의 바람이 멈추면 코인베이스라는 연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 이게 첫 번째 리스크군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생각보다 초라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입니다. 미국 1위 거래소라는 타이틀에 가려진 현실이죠. 토큰 인사이트 데이터를 보면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코인베이스의 글로벌 현물 거래소 시장 점유율은 1.65%로 전체 9위에 불과합니다. 네, 1.65%요? 생각보다 훨씬 낮은데요? 그럼 1위인 바이낸스랑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1위인 바이낸스는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6이요? 20배가 넘는 격차네요. 그렇죠. 물론 코인베이스는 규제를 철저히 지키는 대신 수수료가 비싸고 바이낸스는 그 반대 전략을 취하고 이런 사업 모델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미국 1등이라는 타이틀이 글로벌 1등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투자자로서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고평가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첨예한 것 같아요. 네, 바로 이 밸류에이션 문제가 코인베이스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입니다. 심플리 월스트리트라는 분석기관 자료를 인용하면 초과 수익 모델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코인베이스의 적정 주가는 약 $142로 평가돼요. $142요? 네, 현재 주가인 $375랑 비교하면 무려 144%나 고평가되었다는 분석이죠. 144% 고평가라니? 이건 거의 주가가 반토막 이하로 가야 정상이란 이야기인데 충격적이네요. 주가 수익 비율, 즉 PE 기준으로 봐도 논란이 명확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데요. 레딧 같은 커뮤니티에 가보면 PE 64배는 광기다, 이건 거대한 버블이다, 이런 글들이 많아요. 64배? 여기서 말하는 64배는 과거 12개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후행 PE입니다. 기술주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버블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미래의 예상 이익을 기준으로 한 선행 PE를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해요. 코인베이스의 선행 PE는 약 31배 수준으로 미래 성장성이 반영되면서 후행 PE보다는 낮아집니다. 그래도 31배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배라는 숫자 역시 시장 평균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라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정리해보니까 명확해지네요.
시장이 좋을 땐 누구보다 뜨겁지만 시장이 꺾이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높은 변동성. 미국 1등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낮은 글로벌 점유율. 그리고 누가 봐도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까지. 그렇다면 이런 리스크들을 이겨내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코인베이스만의 진짜 성장 엔진은 없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투자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넘어서는 장기 성장 동력을 찾으려면 우리는 코인베이스의 수익 구조의 진화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수익 구조의 진화요? 단순한 거래 수수료 말고 다른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코인베이스는 더 이상 단순 거래소에 머무르려 하지 않습니다.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그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요. 총 매출 20억 달러 중에서 약 7억 달러,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3분의 1 이상이 거래 수수료가 아닌 구독 및 서비스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오, 3분의 1 이상이나요? 네, 심지어 이 부문은 전분기 대비 9%나 성장하면서 거래 수수료보다 훨씬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구독 및 서비스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캐시카우가 바로 앞서 언급했던 스테이블 코인, USDC 관련 수익입니다. 1분기에만 2억 9,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어요. 와, 이건 고객들이 맡겨놓은 달러를 미국 국채 같은 데 투자해서 얻는 이자 수익이 대부분이에요. 즉, 암호화폐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거래가 있든 없든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인 거죠. 시장 변동성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 같은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방패에 불과합니다. 코인베이스가 준비한 진짜 창은 바로 베이스 네트워크입니다. 베이스 네트워크요? 네, 코인베이스가 직접 만든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인데 작년 3분기에 이미 수익성을 달성하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레이어2 네트워크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거래가 몰려서 느리고 비싸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붐비는 1차선 도로라고 비유해보죠. 네네. 레이어2는 그 1차선 도로 위에 코인베이스가 빠르고 저렴한 8차선 고속도로를 하나 더 깔아준 것과 같습니다. 아하. 개발자들은 이제 이 베이스라는 고속도로 위에서 다양한 앱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와, 그 완전 아마존이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서 모든 기업에게 서버를 빌려주는 클라우드 서비스 AWS로 제국을 건설한 것과 정확히 같은 그림이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거래소를 넘어서 자체적인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해서 플랫폼 사업자로 진화하려는 거대한 전략이죠. 이야. 그리고 그 전략을 현실로 만드는 두 번째 성장 엔진이 바로 서비스형 암호화폐 모델, 즉 크립토에서 서비스 모델입니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직접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우리의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라고 공언했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고객으로 만들겠다? 이건 정말 자신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JP모건이나 페이팔 같은 기업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출시하고 싶다고 해보죠. 처음부터 수조 원을 들여서 모든 시스템을 개발하는 대신 이미 검증된 코인베이스의 자산 보관, 결제, 거래 시스템을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시장의 경쟁자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코인베이스의 인프라 사업은 성장하는 말씀하신 아마존의 AWS와 똑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건 정말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이네요. 한번 그 생태계 안에 들어오면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성장 동력은 바로 미래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코인베이스는 2025년에만 대리빗을 포함해서 에코, 스핀들 등 6건의 M&A를 성사시켰어요. 와, 올해만 6건이요? 네,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라 토큰화된 증권, 온체인 광고, 온체인 자금 조달처럼 미래 금융의 핵심이 될 영역들을 하나씩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 먹거리를 씨앗 단계에서부터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레딧에서 언급된 토큰화된 코인베이스 주식, WV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을 토큰으로요. 누군가가 COIN 주식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토큰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모든 실물 자산이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자유롭게 거래되는 미래가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금융 시스템을 코인베이스가 주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정말 흥미롭네요.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의 두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편에는 규제 해소와 기관 자금 유입, 그리고 AWS를 꿈꾸는
탄탄한 신사업이라는 장밋빛 미래가 있고요. 그렇죠. 다른 한편에는 극심한 시장 변동성과 고평가 논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있네요. 정말 양날의 검 같은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는 거래소라는 현재 가치에 돈을 거는 게 아니라 차세대 금융 인프라라는 미래의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리스크는 전자에, 모든 잠재력은 후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해야겠네요. 코인베이스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단순한 관문 역할에 그칠까요? 아니면 아마존처럼 거래를 넘어 클라우드, 즉 베이스 네트워크와 결제 인프라까지 장악하는 거대한 금융 인프라 제국을 건설하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후자가 현실이 된다면 지금의 주가는 비싼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거대한 미래를 생각하면 아주 저렴한 시작점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업을 바라보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겁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은 COIN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제2의 아마존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거품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